오늘은 컴퓨UI에서 인페인트를 통해 작은 영역에 새로운 물체를 깨지지 않게 그려넣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영역에 단순 인페인트를 진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로 세로 720, 480 픽셀의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 하단에 작은 마스킹을 진행하고 길거리에 앉은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를 그려놓고자 합니다. 기본 워크플로우를 불러온 뒤 간단하게 인페인트를 위한 워크플로우를 구성합니다. 프롬프트 스타일러는 추후 텍스트 출력단을 사용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삽입한 것이며 체크포인트 모델에는 디퍼런셜 디퓨전을 적용해 K샘플러로 넘겨졌습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인페인트 영역을 마스킹한 뒤 큐 프롬프트를 눌러 이미지를 생성해봅니다. 디노이즈 값을 1.0으로 높게 설정했지만 고양이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스킹 영역을 조금만 더 크게 잡은 뒤 다시 이미지를 생성해봅니다. 이번에는 뭔가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고양이는 아니고 고양이 털이 뭉쳐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이상한 외계 생명체가 탄생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의 학습 해상도를 복습해야 합니다. 예시에서 사용한 체크포인트 모델은 SDXL 모델로 가로 세로 1024 픽셀 이미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SDXL 모델로 이보다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생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 해상도를 1024부터 64까지 단계별로 줄여가며 이미지를 생성한 결과입니다. 고양이 마스킹 영역이 대략 가로 세로 128 픽셀 근처였는데요. 이 정도 해상도에서 SDXL 모델은 어떤 이미지를 생성할까요? 그 결과를 보면 프롬프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미지가 깨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은 SD 1.5 모델에서도 동일한데요. 해상도가 특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정상적인 이미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즉, 인페인트를 할 때도 마스킹 영역이 너무 작으면 제대로 이미지를 그려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방법으로 인페인트를 진행하면 와우! 128 픽셀 남짓한 작은 영역에도 온전한 고양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기에 앞서 먼저 전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본 이미지에서 국소 지역을 마스킹하면 우선 마스킹한 영역을 SDXL 모델이 그림을 그리기에 적합한 해상도로 사이즈를 늘립니다. 그 후 확장된 영역에만 인페인트 기능으로 고양이를 그려줍니다. 인페인트 영역의 해상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온전한 형태의 고양이가 나타납니다. 이제 확장된 크기의 이미지를 다시 원본의 크기에 맞게 축소하여 합성해주면 자연스럽게 고양이가 생성된 모습입니다. 사실 이 워크플로우의 원리는 얼굴이나 인물을 따로 확대해 한 번 더 샘플링하여 다시 합성해주는 각종 디테일러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이제 직접 본격적으로 워크플로우를 함께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크롭 리전 노드를 생성합니다. 해당 노드에 원본 이미지에서 그린 마스크를 연결해주고 출력단의 모든 값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6개의 정수값이 있으며 상단 4개 값은 원본 이미지의 좌상단을 기준으로 마스킹 영역의 4개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 나머지 2개 값은 너비와 높이를 나타냅니다. 이제 각 출력값을 살펴봤으므로 출력값 확인 노드들을 모두 삭제하고 본격적으로 마스킹 영역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원본에서 나온 마스크는 적당히 블러 처리해주고 원본 이미지를 마스크 영역만큼 잘라내기 위해 이미지 크롭 노드를 추가합니다. 크롭 파일 크기와 너비, 위치를 인풋으로 바꾼 뒤 연결해줍니다. 큐 프롬프트를 눌러 마스크와 이미지가 잘 크롭된 것을 확인합니다. 패딩 값을 조금 더 주면 마스킹 영역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리사이즈 노드를 이용해 잘라낸 이미지를 SDXL 크기로 키워줍니다. 이제 인페인트를 진행할 샘플링 노드를 복사한 뒤 확대된 영역과 마스크를 입력으로 주고 고양이를 생성해봅니다. 확대된 영역에 온전한 형태의 고양이가 그려졌습니다. 이제 이 고양이를 다시 원본 이미지로 합성합니다. 이미지 리사이즈 노드를 이용해
원본 크기로 다시 축소해줍니다. 원본 크롭 이미지의 크기를 마스크 크롭 비전 노드에서 찾아 그대로 연결해줍니다. 이미지 컴포지트 마스크드 노드를 이용해 축소된 이미지를 다시 원본에 합성해줍니다. 여기까지만 진행해도 아무것도 없던 원본 이미지 위에 제대로 된 고양이가 탄생합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고양이를 합성하기 위해 세그먼트 애니싱 노드를 생성해 고양이를 따로 잘라내봅니다. 고양이는 잘 잘려나왔지만 그림자도 제거되어 이대로 합성하면 어색할 것 같습니다. 수동으로 그림자를 선택해 마스크를 추가할 수 있도록 프리뷰 이미지 노드와 마스크 애드 노드를 구성해줍니다. 수동으로 선택한 그림자까지 추가된 마스크를 블러 처리한 뒤 다시 이미지 합성을 진행합니다. 이로써 원본 이미지 위에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합성되었습니다. 이미지 비교 노드를 추가해 원본과 합성된 이미지를 비교해봅니다. 혼잡한 파리거리 위에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탄생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이미지든 작은 구역 안에 해상도에 제약받지 않고 다양한 물건을 새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꼭 새로 생성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던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도 있으므로 고해상도 이미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응용하면 물건뿐만 아니라 인물을 그려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컨트롤 넷과 IC 라이트 등을 곁들이면 더더욱 그럴듯한 이미지가 탄생하겠죠? 본 워크플로우를 다양한 곳에 적용하여 재미있는 작업들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